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푹해진 것 같아요. 뭐 거의 어제 같은 날은 봄 날씨 같은 수준이던데, 최근에 이제 인성 논란이 뭐 배구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어제인가요? 그젠가는 또 연예인들까지도 그 인성 논란에 휩싸여서 학폭 논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성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폭 논란에 휩싸인 가해자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합격했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 학교에 전화해서, 그 대학에 전화해서 이러이런 아이가 이번에 거기 합격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학폭 논란이 휩싸인 아이인데라고 한다면 아마 대학에서는 반드시 그 학생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폭 논란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인성이죠. 그런데 이제 인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뭐 요즘은 다 기록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학생은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그래요. 입학 기준 자체가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성이 뭐 정말 먹 같은 아이가 먹 같은 어쨌든 아주 안 좋은 아이가 뭐 좋든 안 좋든 아주 안 좋든 뭐 조금 안 좋든 어쨌든 학폭 논란에 휩싸인 가해자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올해 합격한 경우에는 물론 탈락시킬 수 있는 거고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해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학교에 대학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의 피해자이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평가한 것인지를 대학에 문의를 하면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그 학생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실제로 이 인성이 물론 뭐 한국은 옛날부터 선발을 할 때 인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인성을 그렇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많이 보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는 인성을 많이 보죠.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좌우가 됐었죠. 실제로 이제 구글의 회장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합격자들 그 신입 직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인성이 밝은 사람들은,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실력만 좋은 학생을 선발해 놓으면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이익이 없다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2002년도였나요? 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회장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실제로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발전을 가져온다. 뭐 어찌됐건 이제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입이 됐고 그 전에 입학사정관제였죠. 이제 그때도 물론 뭐 인성 부분이 강조되긴 했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된 그 기록된 내용들이 뭐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 상위권 대학들은 인성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의 학업 역량, 조금 더 밑에 대학은 인성이 바탕이 되고 학업 역량이 있고 전공 적합성이 더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저 하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인성으로 거의 대부분 인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다 보니까 그 하위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 아이란다.
이 학생 뭐 해서 착해요, 뭐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 게 결국 이제 교사들이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해 줄 만한 내용들이 이제 살짝 부족하다 보니까, 살짝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줄 수밖에 없겠죠. 그 학생이 이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 대학일수록 볼만한 게 인성뿐이 없는 거예요, 내용상.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활동이나 또는 진로활동이나 이런 그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렇죠. 거기에 보면 또는 봉사활동을 많이 넣는 이유가 결국 인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기록도 그런 거예요. 자율활동 시간에 이 학생 뭐 했다 쭉 이렇게 어떤 활동, 날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뭔 활동했다고만 쭉 써 있는 학생부가 있는가 반면에 이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하위권 대학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 아이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 아이가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구나. 또는 이 아이가 무슨 학폭 예방 교육을 받았구나. 뭐 이런 것만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가 반면에 조금 더 이제 잘하는 대학의 좀 명문대를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또 이 발표를 누가 해요 주로? 결국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공부 못하는 애는 못하냐 이런 건 아니죠. 공부 못하는 애가 발표를 했다. 이거 이제 그런 애들이 등급을 이렇게 상승시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기록해 줄 게 많아. 한 사건만 가지고도. 그렇지만 다른 애들은 그 사건만으로도 기록해 주려니까 딸랑 한 줄이니까 무슨 활동했다 뭐 이렇게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상위권 대학으로 갈 때는 바람직스러운 기록의 방법은 아니죠. 왜냐면 이 학생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는데 그 예방 교육에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이것이 무슨 자료를 찾아보고 이것이 어떤 면들에 대해서 무슨 감상문을 써왔다든지 또는 보고서를 써왔는데 그 느낀 점이 어떻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거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성 파트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그건 역시도 학생이 단순히 어떤 의문점이나 그런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들은 것만 또는 또 때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도 써놓잖아요. 뭐 인터넷 찾아봤다는 자체는 매우 좋은 거지만 책 읽어본 학생들에 비해서는 또는 감상문까지 제출한 학생에 비해서는 학업 역량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이제 기록에 대한 방법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결국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아시겠죠? 자율활동이든 자동봉진, 창체활동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조금 더 내가 고3이야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이야 대신 뭐 2등급인데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뭐 이럴 경우에 결국은 이제 이 학생이 적어도 성적은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성적은 정말 뭐 별 해도 안 오를 때 있죠.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노력으로는 어쨌든 돌파가 안 됐다 1등급으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학업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호기심을 발견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고 소감문을 쓰고 소감문이 결국 느낀 점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에서는 이런 게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조사해보고 공부하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든지 그런데 이 깨달은 거를 가지고 교사가 평가를 해줄 때는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 학생의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매우 탁월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그런 것들 자체가 분명히 인성 파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학생 자체가 학업 역량으로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 이것들이 그 학생의 관심사나 호기심이 마침 대학에 가는 대학의 전공과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그 나름 그게 이제 전공 적합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딸랑 자율활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결국은 그 학과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또는 화학이나 이런 다른 과목에서 또는 수학에서도 그런 역량들이 보일 때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 탄탄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국 대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거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결국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게 어떤 이 학생이 예를 들어 딸랑 좀 전에 얘기했던 자율활동의 특정 파트, 예를 들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만 써있고 나머지 세특사항이나 이런 거에는 하나도 안 써있다 이러면 뭐 걔는 그냥 애가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학업 역량이 높게 평가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이제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들은 각 과목별에서 거의 다 나타나겠죠. 나타납니다. 물론 뭐 한두 과목 선생이 안 적어줄 수도 있고 기록이 짧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 선생님의 그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나와 있는 거에서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것이 행특사항으로도 이어지는 게 결국 그 학생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이 것들을 보면 이 학생이 공부를 이렇게 잘했던 이유는 이 행특사항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이 얘가 엉덩이가 되게 무겁고 뭔가 세심하고 꼼꼼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어. 이랬을 때 이 학생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합격선에 올라가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매우 디테일하네. 이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성으로의 문제가 있는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대학에 전화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별로 안 좋은 애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다? 그건 뭐 제가 납득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대학에서 아무런 말도 안 했다. 그러면 이 영상의 댓글이나 또는 에듀진으로 얘기해주면 반드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을 평가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예전에 한 6개 대학에서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역량은 꼭 이 6개 대학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대학도 유사하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성 파트를 보면 첫째는 협업 능력을 평가한다. 협업 능력. 얼마나 협조적으로 협의하고 협심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그렇게 써 있다면 이제 인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나눔과 배려를 평가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눔과 배려는 사실 이제 수업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활동, 창체 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이나 이런 봉사 활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반장하거나 뭐 부반장하거나 이런 게 그 아이가 똑똑해서만 되는 건 아니죠. 내가 고3이야. 바빠 죽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가 반장이나 뭔가를 했다면 그 아이 봉사정신이 매우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제 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공동과제나 또는 모둠 활동이나 단체 활동에서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 가고 있느냐. 또 그런 거에서 어떤 소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줘서 뭔가 그것을 잘 어떻게 설득해 간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돼 있다든지 또는 이제 도덕성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속한 어떤 학교에 보면 규칙이나 규정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머리에 염색하고 댕긴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그 학교의 규칙이라면 뭐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거가 있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규칙이나 규정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뭐 행특사항이나 자율활동이나 이런 거에서도 잘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이제 성실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실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성적에서도 나타나요. 성실성은 예를 들면 뭐 성적이 막 이렇게 뭐 천막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다고 한다면 성실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한 번 떨어질 수도 있고 두 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떨어짐의 정도도 또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재밌게도 학생부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어떤 문제 성실성에서는 이런 거 출결 사항도 그런 거죠. 출결에서 예를 들면 물론 뭐 질병에 의해서 뭐 학교를 미인정 지각 내지는 또는 질병에 의해서 또는 미인정 결과 미인정 결과는 아니지 결과가 있다든지 그것이 질병에 의한 거라면 사실은 용서가 되죠. 아무래도 그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선생님 찍힘에 의해서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최근에 있긴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뭐 가끔 한두 번 늦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기록을 해줬어요. 제가 뭔 문제가 있어서 요즘 이렇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그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그죠? 이 성실성에서 너무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것은 학업 역량이 아무리 있어도 만회하기가 참 힘들더라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성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해드린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절대 학폭의 가해자는 합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도 않아야 된다. 만약에 학폭 가해자가 특정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든 뭐 별로 이름 없는 대학에 합격했다면 아니요. 거기에서도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다면 걔도 문제가 당연히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이거나 또는 수능 정시거나 또는 뭐 논술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학 간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 논란이 있는 학생이 선발이 되었다 또는 학폭 논란의 가해자가 선발이 되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학생이 정말 그렇게 선발이 되었다면 그 학생은 뭐 입학하기 전이든 입학한 후에 곧바로든 당장 전화를 해서 그렇게 탈락시킬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셔서 뭐 이런 학폭 가해자이거나 또는 그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 벌써 한 4, 5년 전인가요? 4, 5년 전에 이거 얘기 길어진다. 학폭 가해자가 어찌됐건 합격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대학이 판단해서 일일이 이제 그 학교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거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 교사가 사실은 그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부 기록에는 그렇게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확인을 받고 학생을 탈락시킨 대학들의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 논란에 대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어찌됐건 인성 논란에 된다면 물론 특별히 그 학생들은 요즘 저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학폭 뭐라고 했어도 이렇게 그것을 그 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 때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종화작용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 다른 반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의 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반에서 돈 들어가는 애한테 제가 야 너는 왜 돈을 뺐냐 애들 돈을 어찌됐건 뭐 이렇게 얘기해서 걔가 그 다음부터 돈 안 뺏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회 나와서도 봤던 친구였고요. 얼굴은 못 봤어요. 전화로만은 했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것을 어찌됐건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 논란이 기본적으로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물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이 더 펼쳐질 세상에는 그렇게 학폭 논란의 가해자나 또는 그것을 용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